대답도. 내줄까? 자, 2차 부등식 페이지 131 보세요. 여기 너무 작죠? 봐봐.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그 전에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관계를 봤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할 때 a가 0이 아니면 이게 뭐가 되죠? 2차 방정식이 되지. 맞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쓰면 y는 하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는 0은 없죠? 마찬가지 a가 0이 아니면 이거 몇 차 함수가 되지? 몇 차 함수가 됐죠? 2차 함수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해서 구해야 될 수 있고요. 또 2차 함수를 또 2차 방정식에서 좀 생각해서 할 수가 있어. 자, 너희들이 아마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생각 못했죠? 맞지? 이것도 사실 그래프긴 해.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 A가 만약에 뭐일 때? 여기다 써볼까? A가 만약에 양수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지? 아래로 볼록하겠죠. 맞아? 아래로 볼록해. 근데 아래로 볼록하는데 이렇게 볼록할 때가 있고, 맞지? 또 어떻게 이렇게 볼록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볼록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자, 이 2차 함수가 그 전에 거 잠깐 설명하는 거야. 이 2차 함수가 함수값이 0되는 그 x값이 몇 개가 존재하지? 얘는? 2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서로 다른 게 몇 개라고 볼 수 있죠? 0되게 만드는 그 x값이니까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그 근 알파 베타라고 볼 수 있어요. 됐어? 0되게 만드는 그 x값이니까 맞죠? 즉 2차 함수에서 x좌표편이 뭐가 돼?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거지. 됐어? 자, 요거 볼까? 요건 어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는 0되게 만드는 x값이 몇 개니? 1개지. 자, 0되게 만드는 x값이 1개라는 건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면 얘는 뭐지? 서로 같은 근이지. 중근이겠죠? 그렇지? 알파라고 쓰자. 자, 근데 얘는 0되게 만드는 x값, 함수값이 존재하네?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실근, 실수인 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바로 방정식에서 뭐가 된다? 해가 된다. 근이 된다 이거지. 자, 이런 거였어. 그러면 이제 부등식은 뭐가 될까? 부등식은 0이 붙는 것도 아니고 y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일까? 똑같아. 2차 부등식이니까 아마 2차식이 나올 거야. 그리고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지.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 뭐 0이 나오고 여기 뭐가 들어간다? 여기 뭐가 들어간다? 등식? 등호? 아니, 부등호가 들어가는 거겠지. 뭐가? 부등호가 들어가는 거겠지. 됐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뭘로 해석한다? 뭘로 해석한다? 2차 함수 형태에서 판단한다 이거야. 알겠지? 그게 지금 뭐냐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얘기야. 알겠냐? 알겠죠?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2차 부등식에서 우선 A를 우선 쉽게 양수로 보자. 됐죠? A를 양수로 보자. 자, 그리고 어차피 Y축은 필요 없어. 사실은 지금 필요 없어. 자, A가 양수면 모양이 아까처럼 떠 있거나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나는 교점 몇 개? 1개거나 X축과 만나는 교점 몇 개? 2개인 경우가 있겠지. 됐어? 이해가나?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써보면 AX, 내가 FX 써도 되겠죠? 이제 2차식 FX야. 자, 얘는 FX 하고 이게 0보다 큰 게 있을까 없을까 보는 거지. 봅시다. 만약에 이 특별한 경우죠. fx가 0보다 커. 즉 함수값이 0보다 항상 크니 작니?
함수값이 지금 y좌표가 항상 x축 위에 있다는 건 어때? 항상 양수라는 소리 아니야? 맞지? 그렇다면 만약에 fx가 0 초과라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모든 실수 아닐까? 내가 뭘 대입해도 어떠한 걸 대입해도 항상 0 초과인 거 맞지? 이건 좀 특수한 거지만 모든 실수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 두 가지 볼게. fx 이것도 하나 해볼까? 이건 모든 실수죠? 맞지? 하나 더. 이건 모든 실수야. 하는 김에 하자. 그럼 fx가 0은 어차피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이건 마찬가지 뭐야? 모든 실수일까? 맞죠? 0 이상이잖아. 맞지? 이것도 모든 실수야. 근데 이걸 바꿔서 어떻게 한다면 fx하고요. 뭐 등호가 있건 없건 상관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면 자, 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그런 범위가 존재할까? 안 하지. 항상 등 함수값이 어디 위에 떠 있으면 다 양수니까 이건 해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건 해가 없는 경우죠. 자, a가 없으면 위로 볼록이니까 똑같습니다. 자, 얘 보자. 얘는 fx가 자 0 초과되는 거 다 0 초가 아니었지? 이해가? 자, 그 다음 fx가 0 이상 되는 거 다 어때? 얘조차도 0 되니까 0 이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모든 실수.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쓰자. fx가 0 미만 되는 범위 있어 없어? 함수값이 0 미만 되는 범위가 존재 안 해? 존재하지 않지. 항상 얘는 0 이상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게 하나 있지. 그리고 0 되는 게 있지. 뭐 얘를 만약에 2라고 한다면 만족하는 건 뭐야? x니. 얘도 좀 특수한 경우죠. 부등식이가 그냥 안 되는 거. 한 개인 경우도 있죠.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얘를 보는데 두 가지로 볼게. 얘가 이제 중요하죠. 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첫 번째는 자, 이 fx가 쉽게 0 이하 되는 범위가 있지. 그 함수값이 x축 밑에 있는 게 보이죠? 맞아? 0 이하인 범위는 그 0 되는 게 알파하고 베타인데 어디겠니? 메꿔지고 수직선상에서 본다면 이 범위가 되겠지. 맞아? 자, 따라서 fx가 0 이하 되는 범위는 x는 얘가 알파 이상 베타 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런 거야. 그래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금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 하나만 더 하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fx가 있어. 근데 얘가 0 이하가 아니라 0 이상일 때. 즉 함수값이 항상 얼마? 0 이상 되는 거. 0 포함 0 이상. 어디야? 여기겠지. 이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그 지점. 이 바로 0 이상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될까? 알파보다 어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그냥 콤마 쓸게. x가 어떤 거? 베타 이상 되는 범위까지. 요게 이제 부등식에서 판단하는 거야. 판단. 부등식의 해를 찾는 과정. 알겠죠? 이거야. 이게 2차 함수 부등식이야. 이게 뒤집으면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인데 이걸 지금 다 쪼개놨죠. 이건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따 풍생비법 볼 거고 2차 부등식의 작성. 다시 한번 2차 부등식 작성. 지우자. 자, x계수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x계수 1이고요. 해가 어느 범위? 알파 초과 베타 미만 되는 것과 두 번째는 해가 반대로 알파 미만 베타 초과될 때 2차 부등식 해를 작성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뭐냐면 봐봐. 지금 a가 양수 음수 이런 얘기 없죠? 있네. 계수가 1이죠. 계수가 1이면 봅시다. 자, 1이고요. 만나는 교점이 두 개라고 하자. 이게 x제곱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프지. 됐어? 그때
범위가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하자. 지금 x축과 만나는 교점.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디? 얘 초과 그다음 베타 미만되는 여기죠. 이거를 요 범위를 부등식의 해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라면 자 이게 나오는 함수값이 어디지? 얘 아래쪽이죠. 얘가 아래쪽이야. 즉 얘하고 얘가 그 기준점이 된다면 얘는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식이 나와 x 마이너스 알파 어차피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베타야. 근데 지금 알파하고 베타 요 사이에 있으니까 0 쓰고요. 내가 그때 얘기했죠. 지금 얘는 갇혀있지 않니? 갇혀있죠. 갇혀있어. 그럼 이 뾰족한 부분이 어디 있어야 될까? 누구를 향할까? 얘네 갇혀있는 놈한테 향해야 되지. 즉 x제곱 계수가 양수이면서 지금 0 미만 되는 범위에서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즉 0 되게 만든 x값 우선 쓰고요. 2차 방정식 작성하고 부등호 방향을 뾰족한 거 이쪽에다 놓는다 이거지. 자, 반대로 어떤 범위? 이 범위야. 이 범위. 얘는 지금 뭐래니? 얘는 x가 알파 이상 초과 베타 미만 되는 걸 작성하는 거고요. 얘는 어느 쪽이야? 이쪽 바깥쪽이면 얘는 범위가 뭐니?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범위 요거 이제 작성하는 거 보자. 그러면 똑같이 0 만드는 x값이 뭐야? 알파고 베타야. 이렇게 쓴다. x 마이너스 베타 쓴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바깥으로 탈출했죠. 탈출해서 그럼 범위 방향이 중요할 거 아니야. 감옥에 갇혔을 땐 뾰족한 게 얘네를 향해야 되고요. 뾰족한 게 얘네를 향하지 않으니까 누구? 창을 반대쪽으로 향하니까 얘네는 이제 누가 위협 환상 없죠. 밖으로 다 뻗어나가 이렇게 생겼지. 됐어? 작성하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작성하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고 음실 때는 똑같아. 음실 때는 이제 다르겠죠. 음실 때 이제 다를 거야. 문제 통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 참고는 이따 문제 풀면서 봅시다. 자, 그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것도 항상 성립할 조건. 즉 항상 성립이 뭐야? 그냥 부등식이가 몽땅 다 모든 실수가 될 때죠. 이거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이렇게 보면 잘 모를 거야. 자, 얘 두 개씩 봅시다. 첫 번째, 저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맞지? 근데 a가 양수죠? a가 양수야. 근데 항상 성립한데. 자, 양수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에 없을 수 있죠. 또 마찬가지 몇 개 있을 수 있어? 한 개 있을 수 있지. 됐니? 자, 이거 fx라고 하자. 얘도 fx야. 똑같아. f 프라임 x에 되지만 자, 그럼 fx가 자, 0 초과되는 범위는 어디야? 어떤 실수를 갖다 대입해도 항상 그 함수값이 0 초과지. 맞아? 얘는 어때? 항상 성립하지 않을까? 항상 성립해. 즉 해가 모든 실수가 되지.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또 판단할 수 있어? 2차 함수에서 혹은 2차 방정식에서 x값이 실수가 되는 게 존재해? 즉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맞아? 이때는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잖냐? 판별식 뭐 돼야 돼?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실근이 없는 거야. 판별식 뭐 돼야 되는지 0 미만 되는 거지. 그 얘기. 자, 그다음 두 번째 알겠어? 자, fx가 만약에 0 이상이라면 항상 어떤 x값을 대입해도 그 함수값이 어때? 항상 0 되거나 0이 초과되지.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모든 실수야. 근데 이걸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면 교점 몇 개야? 교점 몇 개지? 한 개. 또는 교점이 한 개 아니야. 근데 또 만족하는 게 어때? 이런 것도 만족하니까 이때는 그 판별식이 뭐 중분되는 거 하나 혹은 실근이 없을 때니까 이렇게 되겠지. 중분되는 것도 어차피 이 함수 만족하는 x값이니까 이걸로 이제 본다. 자, 반대로 자,
A 값이 모일 때 음수일 때는 항상 성립하려면 이런 거 되거나 아니면 이런 거 되겠지. 이때 x에 뭘 넣어도 항상 어때? 음수되면, 즉 fx가 만약에 언제나 음수라면 요걸 만족하는 x값이라는 건 그냥 뭘 갖다 대입해도 항상 음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판별식으로 본다면 뭐야? 교점 없으니까 0 미만. 자, 마찬가지 fx가 0 이하 되는 건 뭘 갖다 대입해도 0 또는 0 이하지, 0 미만이지. 자, 이때는 어때?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1개. 그리고 밑에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두근이 판별식이 0 이하 되는 거 식 세워서 푼다야. 판별식 내가 D 써도 상관없겠죠? 자, 이건 그냥 개념 얘기고요. 그 다음 연립이차 분식. 연립이차 분식은 이건 문제 풀면서 봅시다. 어차피 유형 문제니까. 그 다음 6번에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6번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2차 부등식 푸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 실근 부호 나왔죠. 실근 부호라. 실근 부호가 바로 1번 보세요. 내가 이거 뭐 쓰는 게 있을 거야. 자, 두 근이, 즉 2차 방정식 푸는데 두 근이 몽땅 다 양수가 될 때가 있기도 하지. 양수가 될 때가 있을 거야. 두 근이 뭐 항상 양수가 될 때가 있을 거야. 양수.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 쓰면 만약에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할지라도 양변 1 마이너스 1곱해서 그냥 모았느니 양수 만들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이런 경우 아니야? 맞지? 그리고 y축이 어디? 왼쪽에 있겠지. 됐습니까? 내가 쓰라는 건 좀 있다. 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럼 볼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당연히 두 근이니까 두 근이니까 판별식 뭐 돼야 돼? 0 이상 돼야 돼. 왜 0 이상 될까? 이게 서로 같은 근 또는 다른 근일 수 있으니까. 맞지? 같은 근 될 수 있으니까 0 포함해서 0 이상. 판별식 생각해야 돼. 판별식이 뭐 0 이상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양수니까 두 근을 더하면 뭐지? 양수겠지.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합. 자, 세 번째 곱하면 얼마? 곱해도 양수겠지. 여기는 뭐야? 판합곱. 자, 두 실근에 다시 한번 부호를 따질 때는 첫 번째 판합곱 조건 이용해서 찾는다. 판합곱이야. 근데 둘 다 음수일 때 뭐야? 똑같이 판별식. 서로 다른 건 될 수 있으니까 같은 건 되니까 판합 음수끼리 더하면 뭐 되니? 0 미만 되죠? 그 다음 곱. 근데 얘는 어때? 양수지. 얘가 양수. 자, 마지막 서로 다른 근의 부호는 뭐만 하면 되죠? 곱만 따지면 된다 했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뭐야? 곱하면 음수겠지. 이거 알아도. 자, 두 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첫 번째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일 때는 뭐야? 해봐. 합. 곱 따진다. 판합곱이야. 자, 밑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밑에 또 있어. 여기다가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판합곱을 썼죠. 위에 썼죠. 이건 좀 옛날 말이긴 한데 선생님 이런 말을 쓰니까 너희들도 용어를 알면 연상이 돼. 그 분리가 정말 분리하는 거야. 그러니? 자, 근의 분리에서는 봅시다. 첫 번째, 여기도 쓸 게 있어. 두 근이 모두 뭐보다? P보다 크다지.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양수인 거지. 자, 이렇게 있고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두 근이야. 뭐 서로 같은 근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근 될 수 있어. 이렇게 됐어? 보여? 근데 이 알파하고 베타가 첫 번째 P보다 크대. P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P보다 크대. 자, P라는 것보다 알파, 베타가 훨씬 더 크대. 자, 그렇다는 건 첫 번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두 근이니까 뭐야? 다시 뭐라고? 판 썼어?
한 썼죠. 그 다음 얘는 자, 잘 봐봐. 내가 얘가 p보다 크다면 이 함수값을 넣으면 항상 이 함수값을 넣으면 이렇게 아래로 보는 때 양수 나오면서 양수 나오지. 됐어? 자, p보다 크다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내가 p를 대입하면 혹은 2차 함수에서 p를 대입하면 이 함수값은 항상 뭐라 한다? 양수 나오죠. 알아두세요. 얘는 함수값이니까 내가 함수게 합이 아니고 함이야.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얘 축의 방정식 어때? 이쪽에 있지. 축의 방정식 누구보다 크니? 항상 p보다 두근이 크다면 축의 방정식도 어때? p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이 된 거 알고요. 얘는 뭐야? 축. 판합축 본다. 여기서 판합축. 자, 두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뭐야? 합, 곱이었죠? 근데 두 근의 위치 누구보다 작다 크다 어디 사이에 있다 할 때는 판함축 써놔. 색깔은 보시면 더 좋죠?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p가 된다면 어때? 대입하면 양수. 마찬가지 판별식 양수 0초가 p 대입하면 얘는 마찬가지 어떠니? 얘 주점이 함수값이 어때? 항상 양수 나오겠죠.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으면. 자, 마지막 축 어때? 축도 얘는 지금 왼쪽에 서서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컸지만 만약에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으면 p 미만이면 축의 방정식이 어떻다? 누구보다? p보다 기준값보다 작다. 자, 근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으면 p가 있으면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이거 지우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 자, 이거 알파 베타야. 누구냐? 자, 사이에 뭐가 있어? p가 있다. 자, 그럼 얘는 하나만 보자. 뭐 보는데? 함수값만 보자. 함수값. 얘가 p를 대입하면 아래로 고르고 때 항상 뭐 나올까? 음수 나오겠지. 그거야. 근데 지금은 아마 외워도 잘 모를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건 좀 알아두세요. 맞죠? 근의 부호는 뭐라고? 합, 곱. 맞죠? 자, 만약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른 뭐만 하면 돼? 곱만 하면 돼. 곱이 얼마 될까? 음수겠지. 자, 그 다음 근의 분리. 어떤 2차 방정식 두 근이 p보다 크다, 작다, 그 사이에 p가 있다면 함축이란 얘기야. 어차피 또 하겠죠? 30분 됐고 봅시다. 아, 요거 안 했구나. 자,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요것도 그냥 우선 체크만 해도 돼요. 체크내라. 4개죠?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625번. 자, 2차 방정식을 이제 2차 함수와 손바닥 뒤집듯이 똑같은 어떤 개념이에요.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2차 함수 내용을 2차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죠. 지금 뭐야?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좀 풀어보자 이거지. 안 끝났고요. 자,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그런데 지금 뭐야? 이거 잘 봐. 이게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은 범위. 얘는 어때? 이런 건 0보다 큰 범위 아니야? 맞지? 이런 마이너스 1이나 4 같은 건 0대에 맞는 값이죠? 그러면 어디 있는 것들이 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것들이 그 함수값이 항상 어떻지? 음수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즉 이 그래프 보고 이 2차 부등식 만족하는 x값의 합을 찾으라는 건 어딜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니까 어디? 여기겠지. 요 범위겠지. 요 범위가 바로 뭐야? 요 범위가 지금 자, fx가 0 이하 미만 되는 범위잖아. 그러면 이걸 만약에 푼다면 x의 범위가 어디 초가? 마이너스 초가. 그다음 어디 미만? 4 미만 되는 거죠. 자, 그래프 보고도 2차 함수 2차 부등식 범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뭐니? 그냥 이거 어차피 두고 안 써있으니까 뺀 다음에 1 빼면 되죠.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맞지?
4개 나와. 근데 4개 나오는데 합을 구하려면 1, 2, 3. 다 더하니까 얼마죠? 6이죠. 개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여기 2차 부등식 풀이.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고요. 자, 0되게 만드는 그 x값이 1하고 5죠. 1하고 5인데 뾰족한 게 어디가 있죠? 얘한테 있지. 그러면 안쪽에 갇히는 거야. 자, 따라서 x 하고 작은 거 1, 큰 값 5야. 이게 0되게 만든 건데 뾰족한 게 있으면 갇혀 있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생각하면 이거지. 이렇게 된다야. 그래서 반대면 1 이하 5 이상 되는데, 자, 창이 얘를 가리키면 안쪽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개입니까? 5에서 1 뺀다면 나니까 얼마? 5개죠. 1, 2, 3, 4. 다음 3번. 절대값 기호파원 2차 부등식 풀이는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없어. 1차 부등식하고 좀 달라. 1차 부등식과 다릅니다. 1차 부등식은 수직선이어서 그렇게 쉽게 좀 빠른 방법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하나씩 다 풀어야 되겠죠. 뭐라고? 하나씩 다 풀어야 됩니다. 푸는데 사실 그래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뭐라고? 그래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봅시다. 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 되는 값 기준으로 분리시키자.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자, 이거 0 되게 만드는 x값이 뭐이니? 이 마이너스 2밖에 없죠. x가 마이너스 2, 뭐 이하. 여기 등호 붙어 상관없고요. 여기는 뭘까? 여기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지. 이하나 초강.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번 써보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2 이하면 쟤는 영향이 없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x제곱, 그다음 뭐야? 마이너스 2x, 그다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가 0, x가 마이너스 2 미만이면 이 안에 있는 게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음수겠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방향의 변화 없어. 푸는 게 뭐냐면, 잘 봐.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봐야 되고요. 또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봐야 돼. 즉 얘하고 얘가 사실 연립부등식이야. 얘하고 또 마찬가지 절대값 풀어서 나온 것도 연립부등식이야. 마지막에 뭐 할까? 그 겹치는 게 있다면 그 겹치는 걸 또 겹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마지막에 합친다. 그렇지? 알겠니?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야. 자,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걸 내면 양수니까 부호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옵니다. 2x 플러스. 이건 두만 무시겠죠. 자, 이제 어떻게 몽땅 좌변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해서 풉니다. x제곱 이항하면 사라지네. 맞지? 이쪽 얘한테 이항해. 이항하면 뭐야? 플러스 8이니까 다겠지. 어디 쪽으로? 이 식 쪽으로 지금 누가 뾰족한 게 있죠. 그럼 얘는 제곱해서 4 되는 게 뭐 있죠? 마이너스 2가 있지. 이해가? 자, 이거야. 이항에서 얼마? 마이너스 4잖아. 그리고 이렇게 얘 쪽으로 지금 뾰족한 게 있지. 그러면 얘를 풀면 x는, 자, 4 되는 거 뭐 있어? 마이너스 2죠. 인수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어떤 것? 2 이하 되지. 근데 뭐랬어? 이 전제 조건 하에서니까 연립부등식 푼다. 수직선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 2가 여기 있어. 우선 부등식 푸니까 이 사이야. 여기라고. 첫 번째 건 뭐야? 마이너스 2 이하죠. 마이너스 2 이하 어디 있어? 마이너스 2 이하죠. 맞지? 마이너스 2 이하야. 그러면 여기 포함되고 어느 쪽이지? 이쪽이지. 됐어? 그럼 이 첫 번째 전제 조건과 이 두 번째 부등식 풀었을 때 겹치는 범위가 어디지? 하나밖에 없지 않아? 하나밖에 없죠? 그게 누구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걸 풀면 독특하게 x가
부등식인데 범위가 아니라 값이 나오지.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x가 마이너스 2 초과일 때죠. 맞지? 아 이거 등호 보이구나. 그렇죠? 자, x제곱 얘는 2항에서 마이너스 4x 되네. 얘는 2항 얼마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되죠?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되지. 자, 똑같아. 뾰족한 게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면 범위는 갇혀있는 구간 밖으로 뻗쳐나가지 않고 갇혀져 있어. 자, 2하고 누구야? 2하고 6이야. 어디야? 포함되죠? 포함되고 2 안에지? 자, 그 다음 원래 어떤 전제 조건 x가 마이너스 2 초과인 범위. 마이너스 2 초과 어디니? 마이너스 2 초과. 마이너스 여기 있죠? 맞아? 초과. 마이너스 2 초과와 2하고 6 사이에 누가 겹쳐져? 누가 겹치니?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겠지. 따라서 두 번째는 여기다 쓰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x는 2 이상 6 이하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뭐 하랬죠? 마지막에 이걸 뭐 하랬지? 합치랬어, 맞지? 마지막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야. 합친다면 요상하지만 자, 쭉 쓰고요. 합쳐. 우선 얘는 2하고 6이죠. 2가 있고 6이 있죠. 메꿔주고 이쪽이지. 쟤는 그냥 덩그러니 누구지? 마이너스 2죠. 그렇지. 요거죠. 됐어? 그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란 건 누구? 얘네들과 얘네들 아니야? 맞아? 그러면 2, 3, 4, 5, 6.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2까지 몇 개? 6개지. 6개. 자, 마지막에 뭐 한다? 마지막에는 합친다. 이거지. 마지막에 뭐 한다? 마지막에 합친다. 됐습니까? 그 다음 636번 봅시다.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 같고요. 맞죠? 그 다음 636번. 자, 해가 주어진 2차 공식을 작성하시오. 해가 주어진 2차 공식 작성하시오. 봅시다. 자, 아까 이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본다고 했죠. 자, x에 대한 2차 공식의 해가 이렇게 있대. 자, 그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값, B값 빼는 값을 찾으셨는데 우선 이거 2차 10에 X개수 뭐지? 양수지?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래프 통해서 한번 판단한다. 양수야. 근데 그 범위 0등에 맞는 값이 몇 개 있니? 2개 있죠. 교점도 2개 있죠. 이렇게. 우선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4에서 3까지. 됐어? 그리고 문제가 뭐야? 문제는 뭐죠? 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가 0 이하, 즉 함수 값이 뭐 돼야 돼? 0 이하 미만 되는 거니까 어디니? 여기 포함하지 않고 여기 포함하지 않고 어디야? 여기. 근데 이걸 지금 표현하는 게 어떻게 됐어? 표현하는 게 지금 x가 마이너스 4 초과 3 미만이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되죠? 0되게 만든 x값 찾은 다음에 작성하면 돼. 작성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x 하나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걸 뺀 값을 대입하고 2차식 작성하는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근데 안쪽 범위니까 어때? 이렇게 해야 되겠지. 됐어? 별거 없죠? 근데 우리가 x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9로 해도 되죠? 맞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이야. 하나가 뭐야? 마이너스 4고 하나가 3이죠. 전경 얼마 나오니? 그냥 플러스 x 나오죠. 맞지? 마이너스 4하니까 얼마니? 그냥 전개할까? 얼마야? x제곱 플러스 얼마? x 마이너스 10이 되죠. 여기가 얼마니?
A 얼마? A 얼마? 1. B 얼마? 마이너스 12. 둘이 빼면 14. 5번. 그 다음 6까지 다시 특강이 짧아. 굉장히 반복해서 상대하고 있으니까 이거 많다. 대신 빼고 해도 21개네. 해야죠? 641. 자, 2차 공식 해가 마찬가지 2차 공식 해를 작성하는 건데 봅시다. 이게 이거래. 다시 한번 이게 이거래. 그럼 두 가지. 자, 저 fx 아마 2차식일 텐데 얘가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우선 판단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딱 보이지만 하나씩 보자. 첫 번째, 저 fx가 아래로 볼록인 경우가 있겠지. 얘가 위로 볼록인 경우가 있겠지. 됐어? 자, 그때 지금 0 초과되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긴 0 초과되는 범위가 여기야. 맞지? 여기잖아? 자, 여긴 0 초과되는 범위 어디지? 여기지. 지금 그래프 선만 보면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얘는 뭐가 돼? 여기가 되겠지. 여기. 하나는 여기고요. 이 범위고요. 하나는 어디야? 이 범위겠지. 이렇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0 초과되는 범위가 얘가 지금 안쪽에 갇혀 있는 게 아니지. 어때? 뻗어나가지. 뻗어나갈 거야. 뻗어나갈 때 뻗어나가니까 저 fx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fx 하고요. 당연히 이건 양수일 거야. 2차항계수 얼마? 양수일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차항계수에 1차항계수 몰라. 하지만 양수만 알죠? a라고 먼저 쓰고요. 뭐 쓴다? x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6이죠. 그럼 x 플러스를 쓰고요. x 얼마? 마이너스 6 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때? 0 초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선 작성을 한 거야. 뭐가? fx를 작성한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이 상태야. 이 상태. 이게 지금 fx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했죠? x 대신 뭘 대입했지? 마이너스 x 대입했죠. 여기다 몽땅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 얘기야. 자, f x를 구했는데 f 마이너스 x를 이제 쓴다. 됐니?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얘는 그냥 a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내고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되겠지. 됐어? 그리고 방향이 어때? 이쪽이래. 이쪽 방향을 본대. 그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찾는 거지? 봅시다. 얘를 잘 풀어보면 여기 마이너스를 미리 다 빼보자. 맞지? 마이너스 하나를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a야.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하나 뺄 거야.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가 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대로 a야. 근데 이 각 괄호에서 마이너스 1씩 뺐으니까 얘는 바뀌죠. 마이너스 가져갔으니까 얘는 x이고요. 얘는 뭐 돼? 마이너스를 가져갔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야. 얘가 하나씩 붙여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입니다. 요거 정도 해야죠. 자, 다시 x, 얘는 플러스 얼마 6되지.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다시 한번 a 양수야 음수야? 아까 a 양수여서 이런 형태였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이 f 마이너스 x 했어도 2차항에서 얼마? 얘는 양수겠죠. 양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린다. 하나가 얼마? 이제 1이죠.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빼기야. 그리고 a 값이 양수인 거 아까 확인했었죠? 그럼 아래로 볼록 이고요. 자, 뾰족한 게 어딨지? 얘를 바라는 거 있죠? 갇혀있겠죠. 얘하고 얘 포함하면 갇혀있겠지. 갇혀있다. 그냥 이거 안 해도요. 어디야? 이거겠지. 마이너스 9부터 어디까지? 만족하는 정수는 자, 1에서 마이너스 6 뺀다면 더하니까 몇 개? 몇 개? 8개. 그렇죠? 8개. 이렇게 사실 8개.
뭐 세도 되는데 1에서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1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 641 쉽진 않아. 자, 모르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한 개만 가지고 조건. 중요도가 3개나 되겠죠. 중요도 3개죠? 봅시다.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한 개만 가진 조건. 해가 한 개란 건 이런 거였죠. 해가 딱 한 개. 해가 딱 한 개. 이렇게 될 때, 이게 fx라고 했을 때, 해가 한 개 되면 fx가 0 이하 돼야 되겠지. 맞지? 0 이상 되는 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만약에 아래로 부르길 때는 fx가 0 이하 되면 0 되는 건 딱 요거 하나니까 실근 하나 아니야. 정신 차리고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길게 한번 펴. 쭉. 앞으로 쭉. 뒤로 해서 이거 한번 하고. 안 해도 돼? 한번 해. 하자. 권준아, 기지개 한번 피자. 멋쟁이 권준. 이렇게 한번 해봐. 너는 기지개 펴도 멋있을 것 같아. 해봐. 아니야? 다 하면 할게. 뭐 하면? 다 하면 할게. 뭘 다 하면? 아니 다 하면? 내가 하면 네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알겠죠? 요거 한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알겠죠? 한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윤지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전혀 모르겠어? 그래 그냥 들어.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직 몇 개? 한 개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원이지. 맞죠? 근데 봐봐. 이걸 뭘로 풀까? 아까 특수한 거 할 때 판별식 한번 생각해보면 돼. 우선 이렇게 쭉 그리고요. 그리고 저 이차함계수가 얼마? 양수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0 이하 돼야 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당연히 내가 딱 빨리 할게. 여기 접해야 되겠지. 접했을 때 어디? 이 밑에 범위 얘 0 되는 거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게 지금 그래프와 만나는 게 있어 없어? 하나 있지. 맞죠? 누가 있어? 얘가 있지 않니? 맞지? 즉 교점 2개 아니고 교점 아예 없지 않고 교점이 딱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만 해가 오직 누구?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x축과 접할 때만 0 이하 되는 거 누구? 얘 한 개일 거 아니야. 꼭지점 무슨 표? 파스가 있었겠지.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이걸 그려? 아니지. 뭐 하면 되죠?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치? 자, 다시 한번 2차 부등식이나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자, 이 d는 어디서 나왔냐? 2차 방정식 나왔지.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 서로 같은 중근 갖게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 얘가 5 되면 돼? 얘가 0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기 어차피 x계수 짝수 아닙니까? 그래서 씁시다. 자, k 플러스 3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얼마야? 4죠. 이게 뭐 돼야 돼? 0 되는 k 값의 합을 찾는 거죠. 아마 2차 방정식 나오겠죠? 빨리 해보면 k제곱 플러스 얼마? 6k. 그 다음 9에서 16 빼니까 얼마냐? 대답은 아니야. 9 빼기 16은 16 빼기 9 마이너스 4. 얼마? 9 빼기 16 얼마야? 내가 몰라서 그래. 9 빼기 16이 얼마지? 마이너스 얼마? 7죠. 마이너스 7인데 이걸 인수분해해서 풀까? 아니죠. 두근에 구하면 되죠. 자, 두근에 합. 알파 플러스 베타랑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민준아 두근에 합이 얼마지?
우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고 우리 3차 방정식의 합 곱의 합까지 했는데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은 해야죠. 얼마? 마이너스 6. 몇 번? 2번. 그렇지. 2번. 그러면 자, 2시까지 쉬세요. 2시. 저 시계도 2시.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